자, 그 다음에, 자, 형식자 확정자가 후등기 저지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냐? 권리의 양립부터 해야 돼요. 권리의 양립. 그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그 권리의 양립 문제 들은 적 있죠? 양립될 수 있다, 없다? 자, 권리의 양립 문제라는 것은요, 자, 뭐 필기 좀 하세요. 빈공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기법은요, 특히 등기법은 이제 민법을 전제로 두고서 민법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등기법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등기법은 민법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 민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기법에서 민법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딱 두 부분이 있어요. 민법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처분의 문제하고 처분 문제하고 양립 문제가 두 부분이 깊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처분 문제는요, 옛날에는 처분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은 그 처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파트가 있겠죠, 그죠? 그 파트가 지금 등기법의 시험 유형이 좀 바뀌면서 그 파트는 이제 시험 출제에 거의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 배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웠죠, 그죠? 뭐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 허가제도 나오면서 처분이 나와야 돼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공법에서 주로 다루고 등기법 주로 안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이제 시험 출제 부분이 많이 안 되니까 처분의 개념은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겨줍니다. 처분입니까? 집 팔았습니다. 처분입니까? 처분 맞죠? 자, 갑이 A에게 전세 줍니다. 처분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게 처분입니다. 처분이에요. 네, 그게 처분이에요. 처분이. 지금 기준이 갑이 A에게 전세 준다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넘어간 게 아니다, 그죠?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뭐가 넘어갔냐? 그 내용 분석을 안 했을 뿐인 거예요. 넘어간 게 있단 말입니다. 전세를 주는 거는 내가 원래 소유자가 그 집에 대해서 사용할 권한이 있었죠. 사용할 권한이 있었죠, 그죠? 근데 전세를 줬습니다. 이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까? 세입자에게 사용권을 줬잖아요. 준 거잖아요. 사용권을 줬잖아요. 처분인 겁니다. 근데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려면은요, 반대만은, 처분의 반대만은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가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관리행위는 아니거든요. 그건 처분인 겁니다.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그런 세부된 개념은 우리 직접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권리 양립 문제 민법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게, 자, 권리의 양립이라는 것은요,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 두 개 양립이 되느냐? 아니다. 소유권 양립 안 되죠? 소유권의 전세는 양립이 될까요? 된다 그러죠? 양립 안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분석해야 돼요. 그럼 그 개념을 분석했는데 지금요,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 안 되는데 소유권 전세권은 양립된다라고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포인트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 뭔가 포인트가 하나 빠지다 보니까 그 개념 설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반대 결론 나와버립니다. 그 개념 정확히 설정합니다. 자, 권리의 양립이라는 것은요, 동일한 부동산, 부동산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승리, 이게 권리의 양립입니다. 3동입니다. 동일한 부동산, 동일한 조건, 동시에 승리, 이게 권리의 양립이에요. 지금 전세하고 소유권이 양립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이게 빠진 겁니다. 이거 생각만 해요. 이것만 생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 요 집이 방이 3칸이에요. 소유자 갑입니다. 소유자 갑입니다. 요거는 A한테 전세 줬어요. 요 칸은. 가능하죠? 요거는 B한테 전세 줬어요. A의 전세와 B의 전세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양립이 되는 겁니까? 양립이 되는 겁니까?
요게 빠진 거예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동일한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왼쪽 부동산이고, 이건 오른쪽 부동산이고,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집인데 그러시면 안 되고, 같은 집인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왼쪽이잖아요. 부동산 일부잖아, 그죠? 부동산 일부인데 이거는 왼쪽 부동산 일부고, 이건 오른쪽 부동산 일부잖아요. 그죠? 부동산 일부가 같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A한테 전세주고, 이거를 또 알파한테 전세주고, 이건 됩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전세주고, 또 알파한테 전세주고, 둘이 같이 살아라. 이거 말이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성립하는 게 양립입니다. 양립이에요. 자, 이게 양립인데, 자, 결론은요, 여기에 적을 거예요. 적을 건데, 자, 설명을 이렇습니다. 자, 요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이. 자,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소유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가진다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민법 배울 거예요. 권리의 내용이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이라 그럽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는 게 소유 권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소유하고 있죠? 소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집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죠? 팔 수도 있죠? 요 세 가지 내용을 다 가지는 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에요. 자, 소유권인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전세를 준다고 할게요. 전세권을 줍니다. 전세권을 설립해 준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권을 이해주는 겁니다. 얘한테 전세권을 주고 나서 이거는 알파한테 빌려주고 돈 얼마 받는 게 가능합니까? 전세권 준다는 거는 얘한테 사용 수익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요 사용 수익권 요거를 넘겨주는 게 전세권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집이 있단 말입니다. 집을 A한테 전세 줬어요. 전세 줬으면 A가 그 집에 살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A한테 전세 주고 나서 다시 알파한테 가지고 저 집을 살면서 네가 살고 월세 10만 원씩 줘 라고 수익 거둘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A한테 전세 줘버리면은. 그죠? 그래서 전세를 준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권을 얘한테 준 거예요. 사용 수익권. 사용 수익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권 요거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 말입니다. 사용 수익권을 줄여서 자, 용익 물건이라고 한 거예요. 용익 물건은 것이 사용 수익을 준 말입니다. 용익 물건. 자, 민법 용익 물건 배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유권자로부터 사용 수익권을 받은 거예요. 되겠죠, 그죠? 이게 용익물권입니다.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용 수익권이 나갔다, 그죠? 전세 준 거요. 전세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 수익권을 준 상태라 돼버리면 얘는 사용 수익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없는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이거부터 할까요? 또다시 할까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A의 전세 줬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하고 A의 전세권은 이 집에 대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양립이 되느냐 말입니다. 양립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양립이 3동이었죠. 동일한 부동산, 동일한 조건, 동시 성립이죠. 자, A의 전세권과 갑의 소유권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성립한 겁니까?
첫 번째 동 해결됐고, 동시에 성립한 겁니까? 동시에 존재하죠. 전세 줬다고 내 소유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동시에 이 집에 성립하죠. 자, 첫 번째 동일한 부동산 해결됐고, 세 번째 동시에 성립됐죠. 자, 동일한 조건입니까? 조건이 같습니까? 이 사람은 권리를 파생시켜 준 사람이고, 얘는 파생받은 사람이죠. 얘는 파생시켜 준 사람과 파생받은 사람은 동일한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양립 조건 중에서 이 조건은 맞아떨어졌죠. 이 조건 맞아떨어지죠. 이 조건 맞아떨어집니까? 안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양립되는 겁니까? 양립 문제가 아니에요. 양립 문제란 것은 세 가지 조건을 따지는 게 양립 문제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느냐, 이거 판단하는 게 양립이다 말이야. 그런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것만 판단되지 동일한 조건은 판단이 안 되잖아. 이거는 동일한 조건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 아니니까 이거는 양립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전세권하고 전세권 양립되느냐 물었잖아요. 양립된다 그랬죠. 그 양립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가 묻습니다. 소유권과 전세권이 양립되느냐 물으면은요, 양립되느냐 묻는 사람이 잘못 물은 거예요. 그건 양립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양립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양립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갑이라는 사람 소유권에서 전세권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사용 수익권에 나갔죠. 그럼 이 사람은 사용 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자 B라는 사람에게 전세권 사용 수익권을 다시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그죠? 이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건 못 나오죠. 그러면은 이 B의 전세권과 A의 전세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은 같은 부동산입니까? 맞죠? 둘 다 갑으로부터 나온다는 동일한 조건입니까? 동시에 존재해요, 안 해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양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양립 문제란 거예요. 반면에 갑이라는 사람은 A한테 전세를 줬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권을 줬죠. 처분 권능은 남아있습니까? 자, 이게 3억짜리 3억짜리 집입니다. 3억 원어치 처분 권능이 있죠. 3억 원의 처분 권능인데 이 3억 원의 처분 권능 중에서 이 처분 권능 중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알파에게 자 1억 원어치 담보 잡히는 저당권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은 저당권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알파의 저당권하고 A의 전세권은 두 개는 동일한 부동산입니까? 갑으로부터 동일한 조건입니까? 동일한 조건에 두 개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 처분 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3억짜리 처분 권능 중에서 1억째 패먹었습니다. 아직까지 담보 가치 2억 남아있습니까? 2억 남아있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또 베타한테 또 1억을 제펴먹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당권은 이 저당권과 양립이 된다 안 된다? 그죠? 이거를 담보권이라 그럽니까? 담보권은 그죠? 이걸 담보권이라 그러잖아, 이거. 담보권이라 그러죠? 이용권입니까? 전세권은? 이 전세권도 이용권입니까? 이용권이죠? 그러면 개별적 권리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크게 보면은
담보권끼리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담보권은 또 이용권과 양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용권과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나왔죠? 이용권과 이용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양립 안 되죠? 이용권과 이용권 양립 안 되죠? 담보권은 담보권끼리도 양립이 되고 이용권과 양립이 되니까 결국 담보권은 양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소유권 나온다, 안 나온다? 소유권은 몇 개? 한 개. 두 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같은 부동산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죠. 이건 갑이 소유하면서 동시에 을이 소유한다는 말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동일한 부동산에 소유권 두 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담보권은 양립이 돼요. 이용권과 이용권은 양립이 안 돼요. 세 가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소유권 양립 OX. 두 번째, 이용권 양립 OX. 자, 세 번째, 담보권은 여기에 담보권이 나와도 되고 이용권 나와도 되고 요거는 양립 OX. 이게 양립입니다. 원리를 배우면 결론은 저절로 나옵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겨우 이해해놨습니다. 자, 머릿속을 확 흔들어버립니다. 확 흔들어버립니다. 자, 이해됐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소유권은 이런 권리를 발행시킬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소유권에서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죠. 그죠? 여기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갈게요. 그러면은 전세권이든 담보권이든 어쨌든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소유권의 내용 중 뭔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까? 처분 권한을 가지고 나왔던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 나와 있단 말은 이런 나온 것들은 나온 만큼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합니까? 전세권이 나와버리면 이 값은 사용 수익권 져버리니까 얘는 사용 수익 못하잖아요.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죠. 1억의 저당권에 나와버리면 얘는 팔 때 얼마 팔아야 돼요? 1억 까고 팔아야 되죠. 처분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용권이나 담보권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은 이런 전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전체가 나온 만큼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제한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한 물건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제한한다. 뭐를 제한합니까?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해요. 어느 만큼? 그 제한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용인물건은 소유권의 무슨 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담보권은 처분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제한권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제한 물권에 존재한다는 말은 이 소유권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다. 그죠?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떤 제한 물권, 이용권이든 담보권이든 이게 준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 즉 사용, 수익, 처분, 완전한 내용을 가지는 소유권을 줄 수 있을까요? 없죠. 뭐라도 제한 물건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의 내용 중에 뭔가 나갔으니까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내용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못 주잖아요. 전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 수익권 빼고 줘야지.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줄 수는 없죠. 담보, 저당권이 나갔으면은 1억 원어치 청구는 빼고 줘야지. 처분은 못 주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에서 이러한 처분 권능이 있는, 처분 권리가, 처분권이 있는 상태, 제한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소유권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소유권은 못 나온다 라고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완전한 소유권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다, 없다? 같은 부동산에 이게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완전한 소유권과 이런 처분 권능은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럼 완전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소유권은 못 나오지. 저당권과 완전한 소유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저당권 있는 상태에 완전한 소유권 못 나오지.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해야 안 돼요? 안 된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소유권과 전세권이 양립되느냐 물었죠. 물었을 때 뭐라냐, 양립된다 그랬죠. 된다라고 한 거는 요거하고 요거 생각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양립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전세 중에 이거하고 내가 전세권 소유장세 전세 중에 요걸 가지고 양립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양립 문제가 아니죠. 그건 양립 문제가 아니고, 양립 문제는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한 갑에서 나가고 갑에서 나간 동일한 조건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게 양립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소유권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과 전세권이 양립되느냐를 물었을 때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양립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소유권 못 나오잖아요. 안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하고 양립될 수 있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소유권과 소유권 양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거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게 있다? 없다. 그러면은 뭐라 해버리냐? 소유권하고 소유권 양립 안 된다 이거죠? 점점점점점 이래 뿌리면 되지. 소유권은 등 무슨 권리든 모든 권리와 양립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돼버렸죠. 여기에서 양립 문제입니다. 좀 까다로운 얘기예요. 뭐가 하나는 쉬웠죠? 되죠, 그죠? 요거도 됐죠? 되죠, 그죠? 여기가 나오면서 좀부터 헷갈리죠.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빠져버립니다. 자,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할게. 자, 점점점 해버리면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돼버리죠. 소유권과 소유권도 양립한다. 소유권 전세권, 소유권 저당권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 양립되는 거는 없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얘하고 얘를 생각하죠. 얘하고 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양립 문제입니다. 얘하고 얘는 양립 문제가 아니고 얘하고 얘가 비교하는 게 양립 문제예요.
이용권끼리 서로서로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담보권은 담보권과 이용권 양립이 되죠? 담보권하고 소유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양립 문제입니다. 양립 문제. 왜 제가 이걸 다루느냐니까 양립 문제가 돼야만이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이 나와요. 나오고 이게 지금요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합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 중간 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한다는 그 원리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가등기 본등기 가등기 맨 처음 문제 나오거든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양립 문제 해결됐죠, 그죠?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형식적 확정력이란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가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아니면 무효인 등기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든 묻지 않고 존재하는 등기의 그 자체 형식상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거를 형식적 효력이라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형식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에 의하여 그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 등기는 하지 못하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 요걸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양립 문제는 문제 다룬 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자,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일반 소유권 보전 갑으로부터 요 집이 갑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집에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일반 전세권 설정 1억짜리 A 라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권 등기가 존재하니까 실제로 전세를 줬겠습니까? 등기 존재하니까? 줬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전세권 등기가 존재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보전금 1억 받고 전세권을 줬을 거다, 그죠? 전세 줬을 거다, 그죠? 이런 등기가 존재하면 이런 게 있었을 거다. 이게 추정력이라 그래요. 추정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세를 줬을 것이다. 그죠? 자, 추정됩니다. 자, 혹시 이게 전세권 존속기간 끝나고 보전금 돌려줬을 수는 없습니까? 이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전세에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날짜가 2011년 1월 1일이에요. 2012년. 자, 2012년 12월 1일입니다. 지금 2014년이죠. 얘가 나갔을까요? 그대로 살고 있을까요? 작년 연말에 끝났잖아, 지금. 전시 끝났잖아요. 근데 계속 눌러 살 수도 있죠. 보증금 안 올리고. 계약서 다시 적어야 됩니까? 나중에 민법 배울 겁니다. 임대차 배울 겁니다. 계약서 안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기간 계약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그대로 살고 있을까요? 안 그러면 보증금 받고 나갔을까요? 모르지. 그죠? 모릅니다. 그럼 모른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모르잖아요.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가 연장됐다면 이 등기는 유효고, 보증금 돌려주고 방 빼고 나갔다 그래 빈방으로 돼 있다면 이거 전세권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존재하는데 이 등기가 실제로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모르죠. 모르잖아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죠.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거는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형식 자체는 존재합니까? 형식은 존재하죠.
형식은 존재합니다. 이게 형식적 효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형식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후등기 저지력 설명하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 자체를 이제 이걸 가지고 가면은 자, 등기 형식 효력인 것은 형식적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 존재하는 외형. 등기만 존재하면은 형식적 효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등기는 외형.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존재하면 형식적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외형이 존재합니다. 무효이든 유효이든 안 따진다 그랬죠? 그럼 형식 효력이, 형식 효력이 인정됩니다. 형식 효력이 인정된다는 얘기하고 그 등기가 무효다, 유효다는 얘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이 문제하고 형식 효력이 인정된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무효냐, 유효냐, 이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유효하다 이 말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는 등기고 무효라는 얘기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지. 그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문제하고 지금 자체 존재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말입니다. 감이 옵니까? 자, 문제 물어볼게요. 원인 무효의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X. 원인 무효의 등기. 원인 무효의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OX. 틀렸잖아요. 무효라는 얘기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지 형식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인 무효의 등기란 말이 등기 자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무효라 하더라도 그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지 현재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적 효력은 인정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옵니까? 형식적 효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 외형, 존재하는 것 자체, 거기서 형식적 효력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형식적 효력인 것은 무효일 수도 있죠? 유효일 수도 있죠, 그죠? 무효라 하더라도 형식적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형식적 효력이 인정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실제로는 얘가 보증금 돌려줬고, 보증금 반환했고, 얘 방 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의 실체는 무효됐습니까? 실체 없어져 버렸죠? 실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 자체는 무효,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무효라 하더라도 형식 효력이 인정되죠? 그럼 형식 효력이 인정되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은 등기는 형식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제 이 집은 빈집입니까? 빈집이죠. 빈집인데 이 빈집에 대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전세를 줄 수 있을까 말입니다. 못 준다 말입니다. 자, 동일한 부동산입니까? 동일한 부동산이죠. 동일한 부동산에서 A의 전세권 등기하고 B의 전세권 등기가 같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립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실제는 빈집이라 하더라도 이 전세권 A의 전세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2번 전세권 설정 1억짜리 B. 자, 요런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후등기를 할 수 없다. 그죠? 후등기 못하죠?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형식적 효력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이 집은 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는 여기 세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은 실제의 문제입니까? 등기부의 문제입니까? 등기부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등기부의 문제인 거예요. 그 등기부 문제 때문에 전세는 못 주는 거예요. 등기부 문제 때문에. 그럼 전세 주려면 어떻게 돼요? 전세 주려면은 요거를 무효니까 요거를 말소등기 하면 되죠.
이거를 말소하게 되면 없어지죠. 그러면 말소 등기부는 없어져 버렸죠. 형식적 효력 없어졌죠. 요거 없애고 나서 다시 등기하면 되죠. 그죠? 이게 민법 187조 단서인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단,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이 없어진 것이, 자, 보증금 돌려주고 방 비워줬습니다. 법률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해서는 없어진 거 아니죠? 법률 행위 때문에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이게 187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 거예요. 존속기간 만료되어서 없어진 거잖아요. 존속기간 만료되어서 없어진 거니까 민법 187조에 따라 없어진 거예요. 이게 소멸한 것이, 이 소멸한 것, 전세권 소멸했단 말입니다. 소멸한 것은 민법 187조, 7조에 따라 소멸한 거예요. 187조에 따라 소멸했으니까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소멸한 거잖아요. 등기를 안 해도 소멸한다. 여기서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이거는 형식적 효력이 있을 뿐이지 무효다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민법 187조 본문. 187조 단서가 등기하지 아니하면, 등기 안 하면 처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처분을 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도 일어났던 물권 변동, 전세권 소멸한 거 등기하라 말입니다. 그럼 요 말소 등기 해가지고 다시 전세 주라는 얘기잖아요. 요게 단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 못 한다. 그러니까 하려면 말소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이거잖아요. 그 말소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요게 민법 187조 단서인 거예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넘어가는데 이해됩니까? 넘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됩니까? 이거 되면 대단한 실력인데요. 이거 되면은 처음 하시잖아요. 처음 하시는데 이게 된다면은 법이 체질인 것 같습니다. 법이 체질인 것 같으니까 중개사 합격하시고 법무사가 다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렇게 이제 넘어가요. 이게 이제 민법 187조 이게 단서가 나오려고 이게 완벽히 이해되려고 그러면은 형적 효력 부등기 저지라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야. 그 등기법 민법만 불리는 겁니다. 그 연결은 이제 별다른 문제고 이거 말 자체를 이해되죠. 자, 후등기 형적 효력이 뭐다? 외형 자체, 등기부 자체에서 존재하면 형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 형적 효력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그 무효든 유효든 안 따진다. 안 따진데 그거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라 하더라도 외형 자체를 살려두고는 그와 양립하는 등기는 못한다. 양립 안 하는 등기 못한다. 근데 만약에 하려 그러면 그 형식 없애고 그 다음에 등기해야 된다. 이게 부등기 저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 여건인데요. 자, 등기의 유효 여건,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자, 여기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것은 형식적 유효 여건, 실체적 유효 여건 설명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 등기 형식, 등기 절차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는 우리는 부담 생기니까 좀 이런 거 생략하고요. 자,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란 게 있는데, 자, 중간 생략 등기란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되게 어려운 내용 많이 배우네요. 자, 중간 생략.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은 여기 있습니다. 소유권.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야 되죠. 그럼 넘어가려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오는 요 등기를 해야 되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넘어오는 요 등기 해야 되죠. 요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 등기가 안 한 상태입니다. 아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하게 되면은 얘한테 소유권 넘어올 때 취득세 내야 됩니까? 얘한테 넘겨줄 때 양도세 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등기가 안 되게 되면, 안 하게 되면은 이익입니까? 자, 얘 볼게요. 얘는 어차피 을에서 넘어올 때 취득세 내야 됩니까? 넘어야 되죠? 얘 볼게요. 얘는 어차피 을한테 넘겨줄 때 양도세 내야 됩니까? 이해관계를 볼게요. 그럼 얘는 얘한테 넘겨주든 어쨌든 양도세는 내야 되죠. 그죠? 얘는 얘로부터 취득하든 어쨌든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러면은 얘와 얘는 얘한테 갔다가 넘어오든 바로 넘어오든 병과 갑은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죠. 어차피 얘는 얘한테 넘겨주든 어차피 양도세 한 번은 내잖아요. 얘는 얘한테 받든 어쨌든 취득세 한 번 내잖아요. 그럼 얘하고는 얘한테 갔다가 가든 바로 가든 그냥 이해관계 영향 없죠. 얘는 어떻습니까? 취득세도 아낄 수 있고 양도세도 아낄 수 있습니까? 얘를 바로 가는 걸로 해버리면 얘는 취득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죠. 다 아낍니까? 빠지고 싶습니까? 빠지고 싶죠? 그래서 얘가 살짝 빠집니다. 생략합니다. 이거를 갑에서 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을이라는 사람은 중간입니까? 중간에 생략됐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실제로 이익 생기잖아요. 그죠? 중간 생략 등기랍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란 것은 을의 등기입니까? 병의 등기입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을명의 등기입니까? 병명의 등기입니까? 병명의 등기입니다. 얘가 생략됐죠? 생략된 등기는 이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된 요 등기가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에 생략된 등기다 말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병명의 등기입니다. 그럼 병명의 등기인데, 그러면 중간 생략된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명의 등기인데, 이 병이란 사람은 을로 갔다가 오든 바로 오든 어쨌든 소유권은 문제가 없습니까? 자, 이 중간 생략된 등기 했습니다. 이 등기를 했습니다. 이 등기 했을 때 어느 놈이 나쁜 놈입니까? 어느 놈이 나쁜 놈입니까? 갑, 을, 병 중에 세 놈 중에 어느 놈이 나쁜 놈? 제일 나쁜 놈. 어느 놈이 이렇게 하자 그랬을까요? 을이 하자 그랬죠. 어느 놈이 제일 나쁜 놈? 을이 제일 나쁜 놈이죠. 물론 갑도 병도 조금은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을 나쁜 놈이죠. 등기는 누구 명이? 병명이 등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병은 얘가 나쁜 놈이지 얘가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중간 생략된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 자체를 무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나쁜 놈이잖아요. 얘가 세금 안 내라고 얘가 빠졌잖아요. 얘가 나쁜 놈, 왜 이 등기를 무효시키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할 때 이 등기는 무효, 유효? 유효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제 법적으로 설명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이제 아직 그런 용어를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상식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중간 생략은 얘가 생략됐지 등기는 이 등기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는 이게 이 등기, 병명의 등기가 병의 등기가 얘 등기 생략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등기가 생략되지 이게 생략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된 등기 자체는 결국 실제 소유권도 병이고 등기도 병이 됐으니까 그 등기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등기 자체가 문제였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게 봐주는 거예요.
나쁜 놈은 연예인 나쁜 놈이잖아요.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까? 탈세했잖아요. 그죠? 탈세했으니까 세금을 탈세한 만큼 세금 고액 강제를 추징하면 되지 이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를 유효하게 봐주는 겁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 유효? 유효인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 유효입니다. 근데 이거 하면 됩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잡혀갑니다.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죠? 중간생략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 자체는 무효, 유효? 유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했습니다. 무효, 유효? 그럼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했을 때는 무효. 이게 논리 일관적이잖아요. 하면 안 돼. 하면은 무효. 이게 논리 일관적이죠. 근데 하면 안 돼. 했을 때는 유효.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식은 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그런데 하지 마라. 그런데 하면 했을 때는 그 무효.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 일관적이잖아요. 근데 하지 마. 했을 때는 유효.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맞죠,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 안 들키고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안 걸리고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해버리면 유효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도 된다. 단 조건은 안 들키고. 그 얘기 있잖아, 그지? 그 얘기가 하지 마. 안 들키고 하면 된다. 그럼 들키면은, 들켰을 때는 무효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봐주잖아, 그죠? 이거를 우리가 단속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 생략하면 안 돼요. 중간 생략하면 안 돼요, 이거. 중간 생략, 이거 금지합니다. 금지하는데 했을 때는 유예 봐주죠. 하면은 안 되는데 했을 때는 유예한다. 그러면 이 금지시키는 이 규정을 뭐라 그러냐? 금지시키는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효력 규정은 뭐냐니까?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이라는 것은 금지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무효시키는 게 효력 규정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효력 규정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했을 때 그 무효. 이게 일반적인, 이건 효력 규정이라 그래요. 하지 마. 근데 했을 때 유예 봐준다. 이거는 단속 규정이라 그래요. 하지 마, 했을 때 유예 봐준다. 단지, 단속은 된다 말입니다. 뭐냐? 돈은 떼워야 된다 말입니다. 돈으로는 떼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단속 규제나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간생략 등기. 자, 그 다음에, 자, 중복 등기 정리란 게 있죠. 그죠? 오늘 32번까지만 할게요. 자, 중복 등기 정리란 게 있는데, 자, 중복 등기 정리는 뭐냐니까.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 몇 개? 한 개. 두 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기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심도 있는 내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자, 혹시 예전에 혹시 이런 말 기억납니까? 저번 주에 등기는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등기는 형식적 심사라 그랬죠. 서류의 구비 여부만 보고 등기해 주죠. 이거를요, 다르게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요. 서류만 잘 갖추면 대한민국에서 못 팔아먹을 땅이 없다 이 얘기 됩니다. 서류만 잘 갖추면. 서류만 갖출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요. 대한민국에 못 팔아먹을 게 없습니다. 저쪽에 강남 역삼동에 가면 저기 가면 스타빌딩이 또 있죠. 랜드마크 그거죠. 얼마쯤 할까요? 스타빌딩. 감이 안 오지, 그죠? 그거 아마 한 5, 6천억쯤 할 거야,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아마. 팔아먹으면 됩니다. 팔아먹으면 돼요. 서류만 잘 갖추면. 팔아먹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 서류 갖추는데 핵심이 뭐냐? 인감이에요. 아직까지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인감 증명만 있으면 못 갖출 서류가 없습니다.
주문으로 등본 함부로 떼줍니까? 안 떼주죠? 위임장 가져가면 떼줍니까? 위임장이 가져갑니다. 위임장 가져갈 때 인감 들어가면 위임장이 돼요. 인감이. 그러니까 인감만 잘 갖추면은요, 대한민국 못 팔아먹을 땅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인감만 잘 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감은 함부로 떼줍니까? 안 떼주죠? 그게 이제 인감이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인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 심사이다 보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여기 하나의 토지 부동산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부가 하나의 등기부가 있는데 여기 등기부 하나가 있어요. 등기부 한 개가. 이거 또 등기부가 하나가 또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원래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보니까 서류만 보고 등기해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서류만 잘 갖추면 등기부 하나 있는 상태에 또 다른 등기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생깁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가요, 1월 1일자로 갑으로 된 등기부고 2월 1일자로 또 갑으로 등기부가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런 경우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둘 중에 하나 엎어져야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중복 등기라 그래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게 중복 등기 정리 문제입니다. 중복 등기 정리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복 등기 정리할 때요. 자, 여러분들은 그 중복 등기 정리하는 게 밑에 쭉 있습니다. 자, 가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자, 30은 그 제일 뒤에다가 요렇게 돼지꼬리 달고, 요렇게 돼지 달고, 원칙은 선등기 우선, 요렇게 해놓으세요. 선등기 우선, 원칙입니까? 예외 있다는 얘기죠. 예외가 후등기가 우선되는 경우도 있죠. 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거기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정리관의 현행 등기법과 판례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정리한다 되어 있습니까? 그 각각 다른 방법이 원칙만 적용될 것이냐, 예외가 적용될 것이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판례는 원칙만 적용하고 등기법에서는 예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중복 등기 정리고. 자, 그 다음에 등기소, 관할 등기소. 자, 그리고 등기소 지정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부터는 다음 주로 넘길게요. 다음 주로 넘기고요. 자, 오늘 수업은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